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께 해외 시황 및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코인 스터딩 피플 코스피 시간입니다. 자, 요새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다시 회복하면서 코인 시장이 점점 회복세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점점 이 암호화폐를 제도권화 시키려는 움직임이 각국 정부들로부터 보여지면서 이 많은 변화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번 7월 2일자 해외 기사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이 우크라이나에서 최근에 새로운 법을 개정했는데 법정화폐인 CBDC를 기존의 현금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 입법부가 미래의 CBDC를 현금이나 은행 계좌들과 같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좀 보여드리면 이 법안에 따르면 전자 형식으로 된 우크라이나의 법정 화폐이고, 우크라이나 국가은행에서 이걸 직접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은행은 2018년도부터 CBDC 발행 준비 계획을 세웠었고, 이 스텔라 체인의 프로토타입까지 개발을 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개발이 잘 진행되지 않다가 포기하지 않고 2019년도에 다른 중앙은행들의 전문가들과 컨퍼런스를 열고 CBDC의 잠재적 가치를 도모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뭐 30달러씩 비트코인을 배포하기도 했었는데 확실히 암호화폐 세상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그 주도권을 정부가 줄 것이냐, CBDC의 경우 정부에서 이걸 발행하기 때문에 정부가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그 누구에게도 주도권을 주지 않고, 뭐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더리움과 같은 저희가 아는 코인들처럼 이 탈중앙화를 시킬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는 독일 소식입니다. 독일에서 4,15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코인 시장에 허용하는 법안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법안은 특정 펀드들에게 자산의 20%까지 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한 건데요. 본문을 보여드리면, 네, 7월 1일을 기점으로 4,150억 달러의 독일에서부터 이 투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에 출시가 됐고 의회로부터 정식 통과된 독일 펀드 로케이션 법안이 특정한 펀드들로 하여금 포트폴리오의 최대 20%까지 암호화폐로 투자를 허용을 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현재 독일에서 운영되는 특별 펀드들의 자산 규모로 측정을 해보았을 때 모든 특별 펀드들이 최대치인 20%를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4,150억 달러의 금액이 코인 시장으로 유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 특별 펀드들은 독일에서 독점적인 기관 투자 장치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독일은 유로존에서 가장 큰 경제적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 법안은 확실히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금의 유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가격 측면에서는 호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워낙 기관들이 가격을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선수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점점 투자자들의 인식이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가격의 하락 압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본문을 보여드리면 비트코인 가격이 목요일을 기점으로 34,000달러 아래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위축되었던 투자 심리가 좋아지면서 이 3만 달러대 지지선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동성이 컸던 이 하반기를 뒤로 하고 앞으로 예정된 호재들이 가격 하락을 막을 수도 있다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가장 컸던 그 암호화폐 규제 소식들이 점차 호전이 되고 있고,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도 10일간 떨어지다가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점차 시장이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해시레이트 하락은 대부분 중국발 채굴장 단속 및 규제로 인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점차 이 중국의 채굴자들이 다른 장소로 이주하면서 이 안정된 싼 값에 전력을 구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점차 회복하면서 더욱더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애니모카 기업이 투자 유치를 마치면서 코인베이스와 삼성으로부터 추가로 5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자금은 전략적 투자와 제품 개발, 지적재산 라이센싱에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 게임 제작사인 애니모카 브랜드가 1억 3,800만 달러의 자본금 유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주요 투자자에는 블루풀 캐피탈, 코인베이스 벤처스, 고비 파트너스,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 리버티 시티 벤처스, 삼성 벤처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 이렇게 있네요. 여기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이름들이 보이실 텐데 이 정도면 막대한 거의 유니콘급의 투자금 유치인데 이 애니모카 기업도 이를 기념하기 위해 투자사들에게 기념으로 NFT를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애니모카 브랜드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다들 궁금하실 텐데 어, 여기 보시면 회사의 목표가 나와 있죠. 네, 회사의 목표는 디지털화된 재산권을 게이머들에게 돌려주고 블록체인과 NFT를 통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해서 플레이 투 earn 모델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삼성벤처 투자의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막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게임을 즐기고 가상상품을 사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겪으려고 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해서 이 애니모카 기업을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이 화면은 애니모카 브랜드 회사의 홈페이지입니다. 애니모카는 홍콩에서 설립이 된 회사고요. 게이머들에게 NFT를 통해 재산권을 가져다 주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이 내용은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기사의 원문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 애니모카 그룹이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 블록체인 게임이라고 해서 F1 델타 타임이나 샌드박스, 모토 GP, 이그니션과 같은 이런 유명한 게임들이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REVV, REV라는 그리고 샌드라는 그러니까 REVV와 샌드라는 토큰을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 회사인데 이 암호화폐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NFT 기술도 활용해서 게임에 접목을 시킨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게임 회사가 이렇게 NFT 그리고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서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뭐 다 알고 있는 삼성이라는 회사가 또 한국의 투자회라는 곳에서도 이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 F1 델타 타임이라는 게임을 제가 살짝 해봤습니다. 근데 일단
플레이를 하기까지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절차들이 많습니다. 그 메타마스크에 제 지갑 주소를 또 만들어야 되고 또 그걸 연동시켜야 되고 하는 약간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는데 막상 해서 이제 직접 해봤더니 굉장히 좀 신선한 느낌의 게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 F1 델타 타임이라는 게임을 하려면 이 NFT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게임에 뭐 현질을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내가 NFT를 구매를 해서 내 F1 레이싱 카를 받고 헬멧도 착용을 하고 그리고 어떤 뭐 캐릭터도 NFT를 통해서 구매를 해야지만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게임을 시작을 해서 이 F1 델타 타임을 플레이하는 다른 플레이어들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존 게임과는 다른 것이 제가 만약에 여기서 다른 경쟁자들을 뚫고 대회에서 1등을 하거나 그랑프리에서 어떤 수상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으로 이 어리비비라고 하는 토큰을 줍니다, 저한테. 그럼 저는 그 토큰을 가지고 다시 이 메타마스크라는 지갑을 통해서 뭐 이더리움으로 바꿔서 시장에 판다든지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게임을 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게임을 잘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신선한 컨셉인 것 같고 아무래도 현재 NFT 시장 그리고 게임 산업이 굉장히 추구하는 방향이 이런 쪽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 미닌맨 미닌 리뷰였습니다.